특히 덱스 머신을 찾는다면 이만한 제품은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1세대 플립북을 지나 2세대 무선을 지원하는 플립북을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플립북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마치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프로세서, 램, 스토리지 등 중요 스펙은 스마트폰의 스펙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가볍고 저렴하게 제작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갤럭시의 덱스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무선으로 사용하면서 좀 더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과연 2세대 플립북은 정말 노트북 대용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은 앞서 설명해드린 2세대 플립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노트북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1세대 모델과 비교해봐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14.1인치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거기에 블루투스 연동되는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출력 포트까지 있습니다. 물론 1세대와 동일하게 여전히 유선 연결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C2C 케이블로 기기와 플립북을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플립북의 입출력 포트의 경우 유선 연결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태블릿처럼 멀티터치로 화면을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동봉되는 미니 HDMI 케이블을 사용하면 노트북의 서브 모니터 용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가 360도 회전하는 만큼 이렇게 할 경우 LG 그랜뷰처럼 사용도 가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닌텐도,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 기기의 휴대용 모니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플립북 2세대는 360도 컨버터블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터치를 지원하고 있어 고가의 노트북에서 지원하는 모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풀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돼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제품 박스에서도 알 수 있듯 KT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은 만큼 빌드 퀄리티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화면비는 16:9 FHD 해상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10점 멀티터치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14.1인치 IPS를 사용했지만 밝기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또한 무선으로 연결 시 터치는 최대 5점 터치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경은 sRGB 100%를 지원하는 만큼 영상을 감상하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운드는 어떨까요? 스피커는 1W 스피커 4개, 총 4W 출력을 지원합니다. 키보드 위쪽으로 스피커 4개가 자리하고 있어 영상을 감상하기에 무난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품은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한 만큼 2개의 무선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무선 덱스 모드는 와이파이로 연결되지만 디스플레이 터치 및 키보드는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설정 시 블루투스 기기 등록을 해줘야만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 시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무선 디바이스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소모될 수 있기에 터치 스크린을 필요하지 않다면 설정을 통해 터치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번 제품을 받기 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바로 무선으로 발생하는 딜레이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같이 와이파이 신호가 많지 않고 사용자가 많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딜레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요. 다만 카페와 같이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딜레이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iOS를 사용하는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를 연결해 사용할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과 달리 플립북을 사용하면서 와이파이 신호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폰과 같이 아이패드 역시 LTE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플립북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2세대 플립북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어야 100%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10키리스 타입, 거기에 백라이트를 지원합니다. 키감은 나쁘지 않지만 살짝 유격이 있는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오타율은 적고 키 스트로크도 깊어 문서 작업을 하기에도 적당했는데요. 따로 OSD 설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펑션 키를 통한 설정 조작이 가능한 점도 괜찮았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07.5mm, 209mm, 두께는 14.7mm, 무게는 약 1.3kg으로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풀 메탈로 제작된 만큼
중량은 생각보다 다소 묵직했는데요. 포트 구성은 1개의 이어폰 포트, 2개의 타입C 포트, 1개의 미니 HDMI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입C 포트를 통해 충전만 가능했습니다. 배터리는 5000mAh의 18W PD 충전을 지원하는 만큼 외부에서 배터리 사용에 대한 제약이 커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기본 구성품으로 40cm의 길이의 C2C 케이블, 1.5m 길이의 충전용 C2C 케이블, 그리고 미니 HDMI 케이블과 18W를 지원하는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구매 없이 다른 디바이스와 바로 연결해 사용 가능했습니다. 13인치 모델은 최근까지 와디즈 펀딩으로 39만원대에 판매가 됐다면 14인치는 42만원대에 펀딩이 아닌 일반 판매로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터치를 지원하는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2세대 플립북이 아무래도 활용도 측면에서는 더 좋아 보였는데요. 특히 덱스 머신을 찾는다면 이만한 제품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노트북과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역시나 덱스 모드는 그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덱스머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2세대 플립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램뷰와 같이 노트북 추가 디스플레이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유선이 아닌 무선 플립북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민지야, 내 마음이야. 음악을 좋아하는 널 위해 마련했어. 최신형 마이마이 오토리버스 기능. 나 막 끊었어. 갑자기? 언제? 지금부터 평생 음악 안 듣기로 했어. 귀 이어폰이잖아. 이거 보청기야. 더 이상 마주치지 말자. 안녕.